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읽어주고 스포츠를 이끄는 사람들, 리더스의 진행자 신윤석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첫 방송에 스포츠를 사랑하는 우리 팀원들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포츠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쉽게 알려드릴 김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장재원이고 오늘 스포츠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또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아까 수업 시간에 한번 봤던 그런 사이라서 어색하지 않게 진행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스포츠 조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가 메인 토픽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많이 계셨나요? 아니면 리더를 지원하는 팔로워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셨나요? 저는 리더보다는 리더 곁에서 팀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팔로워로서 활동을 즐겼던 저로서 리더는 팔로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과 강한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팔로워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리더가 없으면 그 팀은 정말 시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대표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팀 단위의 리더가 존재하고 그 위에 또 다른 리더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리더를 믿고 역할을 잘 수행하는 팔로워들의 자질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팀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원님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나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확실히 그래도 제가 스스로 나서서 리더 역할 같은 거를 많이 수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중고 이 세 개 학교를 다니면서 반장도 그래도 몇 번 해봤고 동아리 같은 모임에서도 동아리 부장 역할도 수행했고 최대한 앞에 나서서 그래도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도 뭐 제 자인은 아니었지만 뭐 학회장 같은 것도 맡으면서 활동을 했고요. 또 이거 TMI인데 제가 군대에서 제 맞선님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제 분대장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분대장 역할도 거의 한 7개월 정도 수행하고 약간 종합적으로 보면은 약간 팔로워보다는 약간 리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면서 또 저만의 약간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네, 뭐 저는 약간 건이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끈다는 느낌은 뭐 전혀 아니었고 약간 팀원들의 의견을 약간 적극 반영하는 약간 민주주의적인 리더 느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약간 방임을 하는 약간 자유방임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랬던 이유가 또 제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남한테 뭐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남한테 지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뭐 지촉을 하면은 그날 밤에 그 생각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참을 걸 아니면 뭐 조금만 더 유하게 말할 걸 이러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아니다 하면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제 성격이 그걸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리더십 스타일도 이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팀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MBTI가 저 MBTI가 이제 INFP 확실히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MBTI는 아니죠. 근데 요즘 또 유한 그런 리더십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다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게 또 MZ세대들 입장에서 더 편한 리더의 역할이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포츠 조직 중에서 이제 스포츠 기업에 종사하는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해봤어요. 요즘 스포츠웨어가 또 엄청 핫하잖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HDEX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요즘에 엄청 떠오르는 브랜드란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또 신흥 강자인 잭시믹스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원님은 주로 어느 스포츠 브랜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이제 요넥스 아세요?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라켓 스포츠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또 라켓 스포츠 하면 요넥스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요넥스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배드민턴도 유명하고 그런 라켓 스포츠는 거의 다
요넥스가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이제 흥미로운 브랜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리더의 자리에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지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회장도 해보고 그리고 학생회장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INFJ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N이 95%인가 그런데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상을 실현하는데 뭔가 팔로워가 하기에는 약간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팔로워보다 리더가 더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리더의 위치에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도 집에서는 이제 여동생이 이제 한 살 차이 여동생이 있는데 되게 괴롭힘도 많이 제가 당하고 그래서 리더가 될 수 없는 유일한 그런 공간이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도 이제 만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동생분의 MBTI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럼? 동생이 원래는 INFP였거든요. 네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되게 유순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가 점점 ISTJ, 지금 ISTJ예요. 뭔가 더 형식적으로 변하고 뭔가 사회화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동생 볼 때는 조금 약간 좀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좀 삭는 느낌이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순간입니다. 사회에 찌들었네요. 네, 완전 맨날 야근하고 택시 타고 얘가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맨날 전화할 때가 이제 돈 필요할 때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또 얘기를 할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동생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준비한 리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축구 산업에서 활동하는 감독을 예시로 준비를 해왔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떤 종목에 어떤 분을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어떤 특정 스포츠를 다루진 않았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요가복을 중점으로 시작한 잭시미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는 요가나 필라테스, 헬스 등 데일리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요즘에 잭시미스를 가장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X자 모양의 그 로고를 아시나요? 트위터가 최근에 네, 최근에 X로. 네, 그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또 제가 어릴 때 운동을 했었는데 리듬 체조라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조나 요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또 평소에도 필라테스를 즐겨 하는 편이라 요가복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또 요가복에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 뭐 룰루레몬도 네네. 요즘에 강세를 타는 중이고 뭐 다른 브랜드들도 엄청 성장을 많이 하는 중인데 이제 뭐 주변에서도 데일리로 요가복을 많이 입으시기도 하고 제가 필라테스를 할 때 옆을 이렇게 딱 보면 다들 그 X자 모양이 박혀있는 옷만 다들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잭시미스 대표인 이수연 대표님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면 되나요? 네. 네. 네, 저는 야구를 준비했고 제가 일단 야구를 준비한 이유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야구의 팬이셨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저를 야구장까지 데려가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야구의 팬이 됐고 지금까지도 야구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예요. 제가 또 인천에서 태어나서 SK 와이번스 때부터 지금 현재 SSG 랜더스의 팬인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리더도 이제 SK 와이번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강 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이제 야구 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리더십을 펼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목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하유 씨 먼저 하유 씨가 준비하신 리더의 지금까지의 발자취랑 근황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잭시믹스가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네. 중국 시장은 정말 거대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반대로 지금 요즘
나이키가 중국 시장에서 힘들어서 연이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 중국 시장 초입에 잭스미스가 들어가긴 했으나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잭스미스 대표가 직접 중국 런칭 현장에까지 다녀오고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봤는데요. 이게 정말 리더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포츠 브랜드의 대표인 만큼 정말 바쁜 와중에도 헬스랑 필라테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바쁜 이렇게 일상을 쪼개서 운동을 하기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저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제만 하더라도 하루가 되게 알차잖아요. 맞아요. 네, 뭐 할 틈이 없는데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재원 씨가 준비해주신 리더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네. 우리 김성근 감독님의 주 커리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두산 베어스죠. 이제 전 오비 베어스 감독,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태평양 돌핀스 감독도 역임하셨고, 삼성 라이온즈, 쌍방울 레이더스, LG 트윈스, SK 와이번스, 그리고 하나 이글스까지 KBO에서만 총 7개 팀에서 감독의 역할을 맡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유명한 별명이죠. 이제 야신으로 불리는 이제 국내 대표 명장입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82세의 나이로 현장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구 예능, 최강 야구에서 이제 은퇴한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의 감독을 맡는 듯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김성근 감독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보통 이러면 구단이 이제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니까 좋아하고 선수들은 이제 좀 혹사시키는 등의 그럴 수 있어서 이제 좀 꺼려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김성근 감독의 경우는 이제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제 선수들은 이제 김성근 감독을 되게 잘 따른 반면 이제 구단 프런트와는 이제 마찰이 많았는데요. 이제 구단 프런트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에게 바라는 건 단순히 경기 내적인 요소, 승리 그런 것만을 바랄 텐데 이제 김성근 감독은 이를 넘어서 이제 팀 재정 그 기타 등의 이제 프런트의 역할까지 자신이 맡길 바랬죠. 이제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감독 그 이상의 역할을 바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네네. 우선 프런트와 감독님과의 관계는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네.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선수였으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자기한테 소위 말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구단주다 보니까 그런 구단주의 눈치도 봐야 되면서 또 직접 현장에서 지시를 내리시는 게 감독님이시니까 또 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게 저 같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다. 네네. 하인 씨는 또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이제 양쪽의 의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 잘 들어봤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의 밑에 있었던 선수들은 이제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우리 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선수들은 이제 김성근 감독의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더 잘 따르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훈련 같은 부분에서도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이제 감독이 직접 통보를 쳐주기도 하는 등 이제 감독이 직접 나서서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으니까 이제 김성근 감독이 맡던 선수들은 이제 불만보다는 감독을 더 따르고 조직에 더 큰 충성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김성근 감독은 이제 선수들에게는 약간 엄한 아버지 그런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야구를 조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홈고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배가 있으신 연령대의 감독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커리어 말년에도 홈고를 직접 쳐주시는 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능에도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존경심도 들면서 또 선수들 입장도 한 번씩 그렇게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앞서 제가 축구 감독이라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준비한 리더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지금 12년째 좋아하고 있는 아스날의 감독인 미켈 아르테타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군인 같은 경우, 군인 정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장이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전우를 데리고 나와라.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아서 사실 체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아르테타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가장 먼저 출근을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훈련장의 문을 열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이제 선수들이 다 이제 퇴근을 한 뒤에 이제 준비를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퇴근을 한다고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르테타 감독이 82년생이시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럼 몇 살이시죠? 이제 42살이시죠. 그죠? 사실 삼촌뻘이에요. 되게 정정한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항상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십니다. 네, 몸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근데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면 이제 햄버거 먹고 술도 좀 마시고 이제 스네이더 선수랑 호나우드 선수가 그런 체중 관리가 급격하게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아르테타 감독은 이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필드에서 뛰지 않아도 그렇게 몸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사화된 소식이어서 세간에 되게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오바메양이라는 이제 한때 에이스였던 선수가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원래 감독을 보스라고 칭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아니라 이제 본명 이제 미켈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감히 감독님을 쉽지 않죠. 이름으로 김성근 감독님을 예로 치면은 이제 성근님, 오 성근님, 네, 성근님 이런 네, 건데 성근님. 하지만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이렇게까지 시도를 했다는 거는 이제 선수들과 더 가까워지고 또 소통을 하겠다. 아르테타가 또 아스날에서 또 오랫동안 뛰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직에도 충성심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 속한 자기 밑에 선수들한테도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앞에 말하신 부분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조직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분께서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뒷얘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아르테타가 바로 반문을 합니다. 모든 선수와 그렇게 지낸다. 오바메양만 나한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랑 친한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오바메양 선수는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감싸줬던 그런 일례가 있고요. 항상 선수를 이런 식으로 감싸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선수에게 다가가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공에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공에 앉아서 선수랑 이제 둘이 얘기하는 그런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또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이제 램즈데일이라는 이제 주전이었던 골키퍼 선수가 한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의 동생이 동성애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 인터뷰를 보고 아르테타가 이제 인터뷰를 또 하면서 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스포츠를 딱 떠올렸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건드리는 게 불문율이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옳은 건 옳다고 피력을 하는 부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떠나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좌석, 이제 식사 자리나 아니면 비행기 자리나 다 랜덤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커뮤니티 수업을 들으러 가면 네, 들어갈 때 뽑는 거예요. 다 친해질 수밖에 없대요. 이제 식당 아주머니도 계시고, 이제 의료팀 직원분도 계시고, 이제 정말 유니폼 채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이제 어느 분이랑 앉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그룹을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만큼 뭐 이런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피타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되게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로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지금의 시점에서 봐도. 맞습니다. 약간 저희가 교수님이랑 앉아서 얘기를 떠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정확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르테타도 네, 이런 커뮤니티 수업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소통하는 법 이런 걸 좀 먼저 배운 게 아닌가라는 그럴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조금 흥미롭게 들렸길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팟캐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자 말씀해주신 리더십의 유형이랑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씩 이번에는 재원씨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할 건데 이제 혹사나 그런 논란을 제외하고 단순히 이제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 유형만을 본다면 이제 전형적인 지시형 리더십을 가진 리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시형 리더십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명령, 복종을 강조하고 이제 말 그대로 지시를 많이 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훈련에서도 이제 김성근 감독님은 엄청 많이 펑구도 시키고 이제 투수들을 이제 팔을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라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논란이 있는 말이긴 한데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의 훈련의 방식을 따라올 수 있는 선수들만 이제 챙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감독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지시형 리더십을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시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적절한 지시가 필요한 상황은 꼭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시를 해주는 것은 이제 길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김성근 감독은 딱 이런 이상적인 이제 지시할 때만 하는 그런 지시형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완벽한 사람이네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하는. 그렇죠. 완벽주의를 선호하는. 제가 중간에 갑자기 돌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선수시라면 네. 이제 갓 신인이에요. 이제 네. 드래프트 이제 2000 7라운드에 이제 뽑히셔가지고 네. 네 이제 감독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김태형 감독님과 네. 그리고 이제 김성근 감독님 두 분이 계시면 이제 완전 김태형 감독님은 방임형이시고 그렇죠. 네 김성근 감독님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시형 리더십을 발휘를 하시는데 선호하시는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인지. 제가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드래프트된 시즌이라면 네.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덕장이죠. 어떻게 그죠 보면. 그죠. 굉장히 선수들의 자유를 챙겨주고 그런 감독인데 제가 만약에 선수였다면 저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욕심도 있고 코칭을 승부- 받으면서 네네 아... 승벽도 많은데 저 스스로는 또 잘 안 하거든요. 음. 남이 시켜줘야지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아. 저는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보다는 이제 저에게 계속 통보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김성근 감독님 밑에 있는 걸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마다 어울리는 리더십이 또 맞아요.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다음은 이제 네, 하윤 씨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아까 말한 거랑 지시형 리더십이랑 좀 반대로 자유방임형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께서는 자유방임이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저부터 말하면 자유방임이라고 하면은 제가 리더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지켜보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지 않을까 음, 싶은데 윤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야자 끝나고 집을 딱 들어가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없는 느낌. 완전 이제 나는 자유다. 네. 완전 놓아버리는 네, 느낌이네요. 약간 해방감도 들면서 동시에 뭔가 엄마가 집에 없네? 이런 허탈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으로. 네네. 아, 그쵸. 이게 되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방임이라는 느낌이 부정적인 어감도 없잖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방임을 한다는 느낌도 들고,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흔히 사람들이 잘 아는 권위적 리더십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유방임형은 통제를 최소화해서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엄청 프리하죠. 그리고 틀에 박혀 있지 않아서 창의성도 많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시로 대표적인 예시로는 워렌 버핏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90세가 넘는 나이인데도 아직까지도 여러 경영진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제가 자유방임형 리더자를 만나면 아까 그 김태형 감독님을 만난다면 네. 더 뭔가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해져 있는 틀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나 구조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 제가 만약에 워렌 버핏님처럼 이제 부자라면 저는 자유방임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마음의 여유에서 네, 나오는 그죠. 건가요? 네, 돈의 여유, 자본의 여유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사원이 가서 이제 풀어줬더니 어디 가서 사고를 쳐도 다 이제 막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쵸. 다 이제 괜찮아. 너 사고 났어? 그러면 내가 돈 줄게. 하고 여기서 이제 저 교통사고 났어요. 이러면 그러면 이걸로 보험해.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뭐 이런 농담을 떠나서 워렌 버핏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자유방임형 리더십을 활용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유방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르테타 감독 경우에는 참여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형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같이 훈련하고 맞아. 그리고 훈련장 문도 제일 먼저 열고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리더십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르윈이라는 학자가 이론을 만들었고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민주형이라고 하면 참여형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좀 강압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리더십을 일컫는 얘기 같고요. 참여형 리더십에서는 리더는 팔로워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둬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사실 리더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때는 내가 리더라도 팔로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흔히 리더 하면 카리스마로 뭔가 결단력 있는 결정 뭔가 옛날 장군들처럼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물론 요즘은 또 그렇지 않지만 참여형 리더십의 경우는 의사결정을 다 같이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고전적인 리더십이랑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선수도 있고 코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직원도 있고 식당에서 이제 음식해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구단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다 친해지고 다 같이 어울리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이론상으로는 실현이 될 때 동기부여나 조직의 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는 말이다 라고 느꼈던 게 사실 엄청 어려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저희도 사실 저희 학부가 작다 보니까 학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그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다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도 뭔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러기 마련인데 아르테타 감독은 정말 1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친해진다는 게 보면 볼수록 되게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참여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또 축구 산업에서 또 클럽 감독 리버풀 그 자전거 타는 감독 있어요. 그 클럽 감독이랑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 안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안 감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착한 리더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좋습니다. 또 아스날의 또 다른 레전드 감독 이제 벵거 감독 그죠. 어떤 그런 리더십 유형일까요? 벵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김성근 감독님이 추진하셨던 그 내가 구단을 먹는다 이걸 실제로 실현을 하셨어요. 네, 정말 재정이며 그리고 구장을 이전하면서 또 이 구장에
시계는 어디 들어가고 좌석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하셨던 분인데, 저는 사실 벵거 감독님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딱 겉모습만 보기에는 되게 온화하세요. 오. 약간 워렌 버핏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초기에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되게 혁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형보다는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오히려 지시에 가깝죠. 사실 오자마자 너희 지금 담배 피고 고기 먹네? 이러지 말고 생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체질 개선을 하셨거든요. 저는 조금 올드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평소 제가 봐왔던 벵거님의 그런 온화한 이미지보다는 좀 전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서 저는 오히려 지시형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 씨한테도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뉴스 시스템에서 이제 갓 올라온 1군 선수가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벵거 감독 밑에 있고 네. 싶은지 아니면 아르테타 감독 밑에 있고 싶은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밸런스 게임인가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저도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저는 벵거 감독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선수 시절로 봤을 때는 벵거 감독님은 이제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부상 때문에 빨리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의 준 레전드일 정도로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 세월간이가 없었다면 스페인에서 100경기를 넘게 뛰었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신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하시는 감독님 밑에서 꾸중을 듣기보다는 뒷담인가요? 뒷담은 아닌데, 네, 뭔가 제가 더 못할 거니까 일단 당장은 그러면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쵸. 벵거 감독님 밑에서 그래도 내가 벵거 감독님보다 돈도 없고 그리고 명예도 없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선수 시절에는 벵거 감독님보다 그래도 잘 찰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너보단 잘할 수 있다. 너무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시라서 그래서 좀 무례하긴 하지만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금 한 25분 정도 지나는 시점인데요. 마지막 순서로 그럼 각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말하는 걸로 이번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얘기해도 될까요? 네. 첫 번째 괜찮을까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 착하고 그리고 앞장을 서면서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세 가지 개념, 착하다, 그리고 뭔가 앞장을 선다, 그리고 정의롭다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전부 추상적이에요. 그쵸. 네, 되게 추상적인 형용사들로 가득한데 동시에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착하고 앞장서고 정의로운 사람이 많이 없다고 느껴서 저는 언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더가 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면서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하연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팔로워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제 팔로워들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스포츠 특성상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멘탈 케어를 잘해주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능력을 있는 힘껏 다 이렇게 뿜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상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재원 씨 마지막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은 이제 카리스마를 갖고 이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제 또 요즘 떠오르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지휘를 하고, 또 상황이 좋게 흘러갈 때는 또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게 말로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실천하기는 또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다음에 만약에 리더 역할을 어쩌다 하게 되면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언젠가는 저희 3명 다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팟캐스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채워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